안녕하세요. 농부놀이터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뽀뽀 장목반 우리 팀들과 함께 포포나무 유모장에 다시 와봤습니다. 우리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다시 모종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접을 붙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고접을 붙입니다. 고접을 이렇게 붙입니다. 지난번 왜 고접을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가 수정이 안 될 때는 밑에의 가지를 통해서 자가 수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장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개원들 청년 농사 짓다 그런 청년 농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기 저걸 붙이시는구나. 블루베리. 아버지신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뽀뽀나무 사장님 아버님 되십니까? 아니시고? 아, 여기 예? 큰아빠. 아, 큰아버지. 네. 접을 이렇게 붙이시는구나. 저 붙이는 테이프가 따로 있구나. 버디 테이프. 그래. 요게 3년생이고 요거는 1년생. 접을 붙였으니까 따지고 보면 2년생이지.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비료가 있고 그냥 일반 퇴비가 있고 뭐 유박이라는 또 혼합 비료가 있는데 어떤 게 사장님이 해보시니까 나은 것 같아요? 요새 뭐 유기농으로 진다든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실 분들은 뭐 유곽이나 그런 이제 뭐 유기질 계통의 퇴비를 쓰는 것이 좋고, 이제 뭐 그거 상관없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화학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 같은 거를 겸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질소 성장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난번에 아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나무처럼 뭐 질소를 말 과다하게 하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모든 나무가 심겨질 때는 과다한 시비는 좀 절제를 하는 것이 좋고, 그거야. 나무가 뿌리가 활착이 되어가 탄력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이 시비량이 좀 시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직접 키워 보니까 소화력이 좋은 것 같아요. 퇴비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나무 잘 크고, 안 쓰면은 다른 나무는 애지간하면 잘 그리도 아순대로 커주는데 이 포프는 시비를 안 하면은 잘 안 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름을 적절하게 줘야 된다. 예. 왜든 간에 예. 필요한 양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 들었고, 물은 적당한 수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남양보다는 약간의 그 북향 쪽 그런 쪽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남양보다는 북향 좀. 예. 그 지난번에 내한성은 강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게 온도가 예를 들면 좀 여름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 되잖아요, 한 번씩. 네. 그럴 때는 약간 이게 반그늘이 낫다는 얘기인가요? 약간은? 키워 보면은 반 그늘에서 열매도 잘 맺는 것 같고 반그늘이가? 적당히 좀 북향 방향이 정남향보다는 생육 조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이. 열절하게 많이 그렇게 필요한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품종별로 그 전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뭐, 각기 달리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가지 전정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도 해야 되죠. 적절하게는 해야 되죠. 근데 이 나무 성질이 보면은 이 손대면 싫어해요. 그거는 이제 전지를 하면은 성장이 좀 더디다거나 할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자체가. 그럼 누가 한간에 보니까 뿌리까지 건드려도 뿌리 밑에 다시 또 묘목이 올라온다 할 정도 그만큼 민감하다면서요? 이제 뿌리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싹들이 많아요. 그거를 올라오면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게 영양분이 골라 뺏길 거니까. 네. 그럼 이 얘네가 보면은, 뽀뽀나무는, 그러면 뿌리 번식으로도 된다고 볼 수도 있네요. 이제 뿌리 번식, 저희가 이제 뿌리 삽목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순대로 삽목은 돼요. 그렇지만은, 뿌리 삽목이라고 하는 거는 별반 의미가 없어요. 다 재래종 실생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뿌리에서 나는 싹들은 실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접을 붙이면 원형 그대로의 형질은 살 수 있겠네요. 위에 접을 붙이면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에다가 접을 하면은 뭐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좀 끝꽂이를 해서 그 뿌리 발육을 해서 다시 위에다 접을 붙이는 형태입니까?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발화시켜서 1년이나 2년 키워서? 키워가지고 거기다 접을 붙이는. 거기다가 이제 접을 하는 거죠. 대목은 뭡니까? 대목은 그건 실생이에요. 이게 포포나무 씨앗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품종이 다른 네. 접을 붙여가지고. 이제 열매가 잘 크고 좋은 그 새로운 품종을 갖다 이제 여기다 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리고 뭐 딴 질문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게 뽀뽀나무에는 뭐 항균성이 많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래도 벌레가 전혀 깍지벌레가 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잎을 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는다든가 뭐 고추 같은 뭐 열매에 뭐 탄저병이 생기가 이렇게 멍들어간다든가 예.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열매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진 열매는 그 자리도 쓸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벌레가 와서 그냥 막 갉아먹기 시작해요. 열매들요? 그게 이- 나무 달려있는 거는 근처는 못 숙성이 안 가는데. 돼가지고 예. 열매가 예. 단단할 때 따면 이게 숙성이 안 돼요. 예. 약간 이렇게 손으로 열매를 만졌을 때 들어가는 맛이 있을 때 그때 따서 숙성을 시켜야 숙성이 돼요.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사람 이게 뽀뽀나무는 약간 진입성이 좀 강해 보이는 나무 형질인데 네. 그 가지 그 수영을 별도로 사장님이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나무 형태 그대로 이렇게 재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이 포포나무는 조형수로 이제 쓸 수도 있는 나무예요. 이 직간형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굉장히 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열매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아직 뭐 배나 감나무 같은 것도 요즘 보면 이렇게 U자형으로 해가지고 Y자 형태. 예,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재배를 하고 사람이 음. 손쉽게 작업하기 좋겠고. 꽃도 이제
이 꽃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열매가 한 송이에서 막 4개, 많이 5개씩 달리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두 개만 놔두고. 2개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섞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이 많지. 그런 가수처럼 이렇게 Y자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년, 보통 우리 작물을 발 때 5년, 3년보다 달립니다만은 완전 형태를 가려면 7년, 8년 정도 잡는데, 그 다음에 한 나무에 그 기본 형태로 키웠을 때, 예를 들면 제스 피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한 몇 개 정도가 달릴 것 같습니까? 몇 개 더 달립니까? 평균적으로. 물론 농사를 균일하게 잘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뭐 관리하기 나름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이제 그건 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포포나무는 토지라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시비 문제 그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꽃은 엄청 많이 오죠. 꽃이 많이 온다.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또 이제 어떤 나무는 잘 달리고 또 어떤 나무는 또 좀 듬성듬성 달리고 막 그래요. 근데 뭐 많이 단다고 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만 달리면 좋은 것 같은데 많이 달렸을 때는 좀 솎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열매는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매 많이 단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달아야지. 그럼요. 많이 모든 달면 솎아줘야 가수는 되는 것이고 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맞으면은 열매는 많이 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게 꽃이 많이 달면은 나중에 가서는 힘들입니다. 이 나무도. 열매 쪽으로 이렇게 세력이 가기 때문에 나무는 별로 안 커요. 나무가 힘들어하지. 되게 크는 거죠. 뭐 모든 복숭나무도 그렇고 모든 과수나무들은 열매 속에 알 속견 해야 됩니다. 네. 적화도 하고 꽃봉오리 정례 또 적화 또 적과도 해야 될 부분 다 그거는 다 똑같은 것 같고 재배하신 이력은 한 20년 30년 됐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큰 나무 요만한 나무도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이제 포포나무를 알았을 때 아는 지인이 새나무를 주워가지고 이제 밭으로 심어놨는데 요 정도로 컸어요. 지금 그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업을 번쩍시키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아니 사실은 알기는 그때 알았는데 뭐 한 몇 년간은 아무 뭐 그냥 뭐 포포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심어만 놨고 제가 이제 포포를 이제 전문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한 2, 3년 됐어요. 이 정도 하는데 열매가 많이 달립니까? 그것이 열매가요. 재래종이 잘 달리는 품종이고 잘 안 달리는 품종이 있어요. 그것이 나무의 어떤 성질이라고 할까? 잘 안 달리는 안 달려요. 잘 사는 이제 나무도 똑같은 나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토질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토지라고도 상관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 나무 타고난 원래 그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잘 달리는 나무는 못된 나무가 있잖아. 들어 그지? 그렇죠. 못된 나무 들어. 이게 감독이 또 포포나무는 또 일정히 균일하게 딱 크는 거는 아니더라고. 어떤 놈은 잘 크고 어떤 놈은 잘 안 크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푹진푹한 맛이 있죠. 그 때문에 그거는 조금 키우면서 뭐 품종이 달라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똑같은 나무에서 따다가 접을 해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 감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똑같이 첫 번째가 같이 심어도 어떤 놈 많이 달리고 어떤 놈 짜득하고 그렇죠. 근데 이만한 놈들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병충해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대목하고 어떤 연관성이 아주 큽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게 저도 말씀을 좀 전달하면은 감나무가 청도는 감이 유명하니까 감이 돌감을 접을 붙일 때 하고 고염 그러니까 우리 깨양이라고 그러는데 고염에 접을 붙였을 때 하고의 가뭄에 대한 입지 조건은
돌감나무가 괜찮고, 깨악나무는 그 대신에 수명이 오래 가고 해가리를 잘 안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깨악나무가 잔뿌리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뭄탈은 깊이 신건성처럼 깊게 못 박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위에만 올라가니까 가뭄탈이가 많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대목이 가장 중요하고, 포도에 대부분 접을 붙이는데 그냥 끝꽂이 했을 때는 수명이 오래 갑니다. 또 이렇게 뭐 해그리가 이런 거 덜하고, 그 대신에 단위당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목이 그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이먼 스케치 하단데도 그 안에서 대목도 뭐 5501이냐 뭐 501이냐 뭐 그게 다 중요하더라고요. 대목이 그만큼 중요한 거 하더라고요. 대목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감나무도 태추감 아시죠? 대충. 그것도 고엽나무에다 접붙이는 거하고 단감나무 대목에다 접붙이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감 종류는 고엽감에다가 접을 안 해요. 그러다 하대요? 예. 돌감나무에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다. 그렇습니다. 저 앞서 3년 그랬어요. 네. 내년 되면 저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땅으로 가면 잘 커요. 그 화분에서는 저는 계속 화분에 있었어요. 뻗어나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뿌리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라 저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크면은 잘 안 커요. 거름을 아이고, 좋아하는 뭐야. 나무다. 좋은 땅으로 가면 1년에 막 1m씩 늘어나요. 아니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저도 10대 간격을 네. 3에 4m 더 넓게. 정도를 심는다 그러고 그런 거 같으면 간격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못되게 큰 성질이 있어요. 아 열매가 달릴 때부터는 잘 안 큰다. 저볼 한 거는 3년, 빠르면 3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3년 만에 따면은 가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확량이 없어요. 사실은. 열매 없어요. 모든 유질수가 처음에는 세력을 키우고 가지수를 많이 얻은 다음에 수확을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무도 많이 크고 세력도 붙고 하는 것이지, 초반에 그냥 2, 3년 된 놈에서 열매 달할 때도 그런 키워가지고 열매를 딴다고 했을 때는 나무가 안 크죠. 그만큼. 어린 나무 심을 때는 지주 때 세워야 됩니까? 지주는 세우는 것이 좋죠. 뭐 분이 많이 큰데 뭘 지줄. 분이 이렇게 큰데 뭘 이 지줄. 나무가 좀 연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많지를 않아요. 잔뿌리가 적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게 바람에 좀 약한 그런 그러면은 맛이 있어요. 그 복숭아 나무의 그 우산 지주대 같은 형태로 네. 잡아주는 게 낫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중간만 정도는 잡아주면 이거는 가운데만 이렇게 잡아주면은 크게 받치면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제리스 피클 같은 경우에는 네. 저 안에서 저 작업을 할 때에 그 접을 붙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커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고접을 해서 접을 붙인 상태인가요? 조금 고접을 붙였죠. 그거는 고접 붙인 거죠? 이 정도 밑이 가지는 별반 의미는 없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려면은 좀 고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로 붙여면은 뭐 여기에 붙이는 것보다는 이만큼 조금 높이 붙이는 것이 유리하겠죠. 관리하기가 편해요, 일단은. 접을 붙이는 걸 봤을 때는 되게 낮게 접을 붙였거든요. 그거는 묘목이 얕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접수가 굵잖아요. 그럼 서로 비슷한 놈끼리 접을 하기 위해서 밑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대목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위에 네. 고접을 붙인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높은 나무에다 이렇게 접을 붙이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만큼 대목을 이만큼 키우려면은 2년, 3년 지금 3년 키워야 접을 되니까. 해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접붙이 확률이 더 낮죠, 이거 보면. 네, 그러죠. 그만큼 힘도 실릴 거니까. 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자가 수정이 되는 제리스피커는 자가 수정이 되는 품종이고 마라스 조이는 자가 수정이 안 되는 품종이니까. 근데 마라스 조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대목에서 나오는 게 가지를 해서
수정을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재래시가 한 품종밖에 없을 경우에는. 근데 뭐 그거는 좀 고가 있는 나무들은 밑에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대목에 그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놈이 수분수 수분 역할을 하는 할 수도 거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 맞겠죠. 근데 뭐 품종이 많이 있으니까 뭐 골고루 이것저것 수분수로서 좀 적당히는 심어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기를 두 종류를 정했어요. 그 중에 또 낙과를 좀 물론 얘네들 이거 다 낙과합니다만은 네. 그다음- 많이 떨어져요. 많이 살았다가도 이 수세가 떨어지고 그러면 뭐 거름기가 부족하다든가 시비장이 부족하면은 알아서 요만큼 커서 또 많이 떨어져요. 지금은 그러면 이거 우리 보통 대개는 중간중간 추비를 해주기는 하는데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또 가을 비료 수확 후에 감사 비료 그러니까 이게 꽃눈이 거의 또 꽃눈이 있어야지 내년을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꽃눈이 볼 때는 한 적어도 여름경에 7월 말에서 8월 말경 정도는 화학 분화가 나오는데 그럼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바로는 가지 수영을 좀 직립 형태로 그대로 키우면은 햇빛이 20% 30% 안 들어올 텐데 라는 그래서 제가 가지 수영을 어떻게 잡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비료를 추비를 하는데도 감사 비료를 이것도 유독 많이 해야 돼. 비료를 그럼 언제 좋아한다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는 게 맞겠네요. 농사 짓는 농작물을 관리할 방법은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수확이 끝났다 해서 이제 그의 동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확이 끝나면 반드시 뭐 유실수 다 마찬가지잖아요. 가을 시비를 해주는 것이 맞죠. 그래요. 뭐, 정말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젖붙였다는 게 저게 우리 또 아는 지인들이 한 200주 피하다는 사람 개인적으로 네. 저게 한 5월 달에 나올 수 있는 품종이에요. 나는 그런 분위기. 나요? 나는 왔다 갔다 10년이야. 그런 거 같으면 이거 그 간격을 넓힐 필요는 없네. 3m 이게 10년이라고? 아, 3m. 그것도 다 3m.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쪽 들어가는 판매장에 이게 10년짜리라고? 그러면 안 준 거 아니에요? 밑에 봐라 그러면 야가 12. 12. 그러면 좀 많이 주면 좀 더 크겠지 뭐. 아니요, 걸음을 이제 그 나무마다 습성이 좀 달라요. 네. 좀 크는데 힘을 쓰는 나무가 있고 네. 과실을 여는데 힘을 쓰는 나무가 있고. 네. 그것도 환경도 좀 좌우를 하겠죠. 햇빛을 좋아합니다. 지금 요 까만 게 꽃눈, 요 까만 게 꽃눈인가요? 그러죠. 예. 꽃눈, 요 까만 게 꽃눈이라네. 아, 나무 자체는 이쁘네. 그러니까 뭐 정원수로 해도 되겠네. 조경을 하려고 하는 네. 거겠지. 형님, 꽃눈이 저렇게 따닥따닥 올 것 같으면은 꼭 이렇게 나무를 직립식으로 키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옆으로 이 가지 유인을 하려고 저희들 해봤는데 잘안 되지. 네, 스트레스 받아요, 얘네가. 근데 그 각도 중이 90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75도에서 60도, 많게는 45도까지 당기는데 45도 너무 어렵고 내가 한 65도까지만 당겨도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가져와서 전진을 다 해보실 거 아니에요? 해보시면은 진짜 안 커요. 그게 문제. 전체를 해보면 안 큰다. 네. 바람은 놔두면 잘 크는데. 거기 이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니, 혹시 이거 한번 꺾어봤어요? 왜요? 그냥 손으로 원래 이거 나무들이 톡하다 되면 스트레스 손으로 이걸
딱 꺾잖아요. 그 염지라 그러거든. 염지라 그러면은 쇠는 자르면 절치가 되어버리지만은 이거 염지하려면 그래 염지라든지 이렇게 비틀기라 그러거든. 살짝 비틀으면은 각도를 낮춰 놓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딴 과수는 여기서 3년을 돌게 만드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염지라 순 나올 때 네네네. 딱 꺾어 놓으면은 그 밑에 또 쳐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과일은 내년에 달립니다. 네네네. 그럼 딱 꺾인 자리에 거기서 과일 달고 내년에 또 거기서 절치를 하면 또 옆에 또 이파리에 의해서 순이 또 나거든. 네네. 또 염지를 또 해요. 그럼 요 안에서 맴돌게 하는 거야. 딴 데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농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형님이 나무는 순 비틀기 염지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딱딱 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농법은 물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안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왜 전지를 이건 접수하고 네, 접수. 확보? 네, 지금 접수가 대란 났어요. 접수는 직접 하시려고 접수를 네, 저희가 다 전부 떼려고 지금 다 잘랐어요. 수세가 원래 가지는 나무 가지의 형태는 이렇게 가지를 전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만큼의 길이 있었다 하면은 이렇게 잘리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나무의 성향은 잘린 만큼 얘네가 더 치고 나가. 이 눈이 여기 잎눈이 생기면 잎눈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더 쫙 빼거든요. 네, 도장지. 네. 도당성 발간이. 근데 그게 반작용이 얼마큼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나무 수세 잡을 수 있는데 아까 잘랐을 때 그 수세가 안 나간다, 안 커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얘가 그만큼 반발력이 없는 거야. 잘 얘네들이 뭐랄까 저희가 한번 잡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흔드는 나무가 있었어요. 안 커요. 근데 얘들 스트레스는 받긴 받아요. 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나무네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여기 가서 지금 사장님이 전정을 해서 그 접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잘랐을 경우에 좀 이 가지가 났단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지금 자르니까 눈이 여기가 양쪽에 그래, 나버린 양쪽에, 거예요. 그래, 여기 반발력인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 잘랐을 때 반발력이 약한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반발력이 네. 없는 건 아니에요. 반발력이 있어요, 보니까.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반발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 형태가 스텝한다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수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 모든 복숭나무도 있잖아요. 네. 8m 이렇게 잡는 거 맞죠? Y자 딱 이렇게 잡는 거 맞죠? 스텝 이빨 받아요. 그거는 그 농사생산 8년 뒤에는 그 나무가 힘들어서 다 캐내야 돼요. Y자 잡는 거 있잖아요. 그 힘들어하니까 8m를 하는데, 그리고 나무는 자연 형태의 자연 유수형, 나무가 그대로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데 자연 유수형을 키우거든요. 이게 자연 유수 형태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단초 전쟁을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당길까? 네네네. 멀리 안 가게 당길까? 그리고 요 주지는 조금 빼주고 하는 그 전쟁법을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나중에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걸 해서 제가 사장님 이거는 이게 되고 안 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접수를 잘랐던 건 아니라 전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